50대가 되어 소개팅 자리에 나간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20대에 소개팅을 하던 기억과 비교해보면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비슷한 것 같아도 실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눠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걸 금세 느끼게 됩니다. 젊은 시절 소개팅은 설렘이 먼저였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나와 취향이 맞는지 그런 것들이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50대의 소개팅은 설렘보다 먼저 조심스러움이 찾아옵니다. 상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사람들이 마주 앉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50대에 소개팅을 나갔을 때 솔직히 많이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낯선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상대방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서로 20대처럼 가볍게 시작하지 못하고 첫 마디를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침묵이 처음엔 불편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향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젊을 때는 침묵이 어색하면 무슨 말이든 채우려 했지만 50대의 소개팅에서는 그 침묵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 자체가 성숙의 신호입니다. 20대의 소개팅에서는 스펙이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화제에 오릅니다. 그러나 50대의 소개팅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이미 살 만큼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 기준은 더 이상 의미 있는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50대의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은 훨씬 더 내면적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50대의 소개팅에서 가장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대치입니다. 젊을 때는 완벽한 상대를 기대합니다. 외모도 조건도 성격도 모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그 기대치가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것의 자유로움도 알고 함께 사는 것의 따뜻함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개팅 자리에서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정성, 조건보다는 성품, 설렘보다는 안정감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50대 소개팅이 젊은 시절과 다른 또 다른 점은 각자의 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대에는 서로가 비교적 백지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적고 책임져야 할 것들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50대의 소개팅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도 있고 사별의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요소들이 소개팅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50대의 소개팅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 전체가 만나는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 젊은 시절과 다른 점은 50대의 소개팅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몇 마디 대화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옵니다. 물론 그 판단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나중에 좋은 인연이 되기도 하고 처음엔 좋았지만 알고 보니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대의 소개팅에서 중요한 것은 첫 만남에서 모든 걸 결정하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한 번 만남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천천히 알아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50대의 소개팅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건강입니다. 20대의 소개팅에서 건강 이야기를 꺼내면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50대에는 건강이 삶의 핵심 조건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쓰는지, 생활 습관이 어떤지, 혹시 큰 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됩니다. 단순히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현실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건강하게 함께 여행을 다닐 수 있는지, 밥 한 끼를 맛있게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소박하고 현실적인 바람들이 50대 소개팅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결국 50대의 소개팅은 젊은 시절과 비교했을 때 외형은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그 설렘에는 신중함이 함께 따라옵니다. 나를 꾸미기보다는 나를 솔직하게 보여주려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50대의 소개팅은 새로운 인생을 함께 써 내려갈 사람을 찾는 진지한 여정입니다.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누군가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삶의 또 다른 선물이라는 걸 저는 그 소개팅 자리에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잘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50대가 된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묘하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소개팅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기회를 쉽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그 한 번의 만남이 주는 무게가 다릅니다.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면 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균형을 잡는 것이 50대 소개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저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50대의 소개팅 자리에서 제가 가장 많이 실수했던 부분은 나 자신을 지나치게 포장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몇 번의 소개팅에서 저는 내 단점을 숨기고 좋은 면만 보여주려 애를 썼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돼 보이려 하고 자녀 문제도 없는 척하고 건강도 완벽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포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눈치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포장된 모습만 보여주니 진짜 연결이 생길 리가 없었습니다. 몇 번 만나다 보면 어차피 실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처음부터 꾸며진 모습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더 큰 실망을 주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소개팅 자리에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완벽해 보이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때로는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적당한 시점에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나쁜 인상을 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개팅이 아니라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50대 소개팅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변화는 대화의 내용 자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앞으로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떤 집을 마련할 것인지, 몇 살에 결혼할 것인지 같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50대의 소개팅에서는 현재와 과거의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요즘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가장 힘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대화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 속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20대처럼 미래 계획서를 펼쳐놓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삶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0대 소개팅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젊은 시절 소개팅과 가장 크게 다른 점 중 하나입니다. 20대에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둘만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의 소개팅에서는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자녀들이 새로운 관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현실적인 고민으로 작용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새로운 만남에 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녀의 눈치를 보느라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50대 관계에서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되 자녀의 허락을 받으려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자녀들이 이해해야 하고 부모인 우리도 그 점을 당당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의 마음을 배려하고 천천히 이해시키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반응이 두려워서 아예 새로운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나머지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50대 소개팅에서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경제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20대에는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벌어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50대에는 각자의 경제적 상황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충분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조건들이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이르지만 관계가 진지해질수록 반드시 솔직하게 나눠야 하는 대화입니다. 경제 문제를 숨기고 시작한 관계는 나중에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이 모든 현실적인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50대의 소개팅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 나이에 만나는 인연은 정말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기 때문입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덜 외롭고 더 따뜻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이 50대 관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혼자가 되는 것의 외로움도 알기 때문에 더 진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화려한 설렘은 없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 깊은 따뜻함이 채워집니다. 저는 50대의 소개팅을 통해 그 따뜻함의 가능성을 조금씩 믿어가고 있습니다. 소개팅을 몇 번 경험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50대의 만남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어도 선뜻 다음 만남을 제안하지 못하고 연락이 와도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냥 느낌대로 행동했는데 이 나이가 되니 오히려 모든 것을 너무 생각하게 됩니다. 잘못 행동하면 어떡하나,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가로막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때로는 신중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꽤 좋은 느낌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웃음도 많았고 헤어질 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연락을 하려니 망설여졌습니다. 너무 빠른 건 아닐까,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너무 늦게 연락하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이틀을 망설이다가 연락했는데 상대방은 이미 다른 마음이 돼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50대의 관계에서 지나친 조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50대 소개팅에서 연락의 타이밍은 젊은 사람들의 기준과 다릅니다. 20대에는 밀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연락하면 안 되고 적당히 뜸을 들여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대에는 그런 밀당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 나이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마음을 접습니다. 젊을 때처럼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을 유지하기보다는 관심이 있으면 표현하고 없으면 정리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50대 소개팅에서는 솔직하고 적당히 빠른 표현이 중요합니다. 좋은 감정이 생겼다면 그 감정이 식기 전에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50대의 관계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가 만남이 거듭될수록 진짜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이 50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상대방의 단점을 사랑으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50대에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이 나이에 이미 굳어진 사람의 습관이나 성격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삶을 통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50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단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기준을 갖게 됐습니다. 고칠 수 없는 것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습관이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진정으로 불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50대가 되면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상대방에게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듯이 나에게도 상대방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의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50대의 관계는 진짜 시작됩니다. 만남이 깊어지면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과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각자의 생활 방식 차이입니다.
20대에는 아직 완전히 굳어진 생활 패턴이 없기 때문에 함께 맞춰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50대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온 습관이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게 자는 사람이 함께하기 어렵고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과 다소 어질러도 괜찮은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식습관도 다르고 돈 쓰는 방식도 다르고 여가를 보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 차이들이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타협이라기보다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절충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방식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생활 습관을 갖게 됐는지 그 배경을 알게 되면 단순히 불편하게 느껴지던 것들이 이해의 대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50대의 관계에서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생활 방식의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50대 소개팅에서 만남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의 삶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다시 상처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기대했다가 실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그 설렘 뒤에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50대의 용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용기가 패기에서 나온다면 50대의 용기는 상처를 알면서도 다시 시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 용기가 50대 로맨스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50대의 만남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듭니다. 처음 소개팅 자리에서 느꼈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대신 서로에 대한 익숙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 양날의 검이라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긴장이 풀리면서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위험도 함께 옵니다. 젊은 시절 연애에서도 이 문제는 존재하지만 50대의 관계에서는 이 부분이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기 쉽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작은 표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나 선물이 아니라 오늘 밥은 먹었는지 묻는 짧은 문자 한 통,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함께 그 식당을 찾아가는 것, 피곤해 보일 때 먼저 알아채고 걱정해 주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50대 관계를 지속시키는 진짜 힘입니다. 이 나이의 사람들은 화려한 것보다 이런 작은 배려에 더 깊이 감동합니다. 살면서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더섭는지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담긴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멋진 선물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50대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젊은 연인들은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하루 종일 연락하고 매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50대의 관계에서 그런 방식은 오히려 서로를 숨막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갑자기 모든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는 압박은 부담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싫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관계에 임하겠다는 성숙한 방식입니다. 50대의 건강한 관계는 항상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을 갖고 다시 만났을 때 더 반가워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과 관계에 소홀한 것은 다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락을 자주 하지 않고 만남도 뜸하게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관계가 느슨해집니다. 50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쁘더라도 짧게 안부를 묻고 만나지 못하는 날에도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 나이에 감정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어색함을 이겨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깊은 감정이 있어도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50대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식도 젊은 시절과 달라야 합니다. 20대에는 감정이 격해지면 큰 소리로 다투기도 하고 며칠씩 연락을 끊기도 하면서 감정을 해소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50대의 관계에서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가 이 나이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살아오면서 이미 많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에서 또 다시 깊은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0대의 관계에서 갈등은 감정이 격해진 순간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차분해진 상태에서 다뤄야 합니다. 화가 나 있을 때는 일단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해결해온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의 대화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50대의 관계에서 신뢰가 쌓이는 속도는 젊은 시절보다 느립니다. 이미 한 번 이상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한 번에 크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쌓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곁에 있어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50대의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그 신뢰가 깊이 쌓이면 50대의 관계는 젊은 시절의 어떤 관계보다도 더 단단하고 든든한 관계가 됩니다. 저는 50대의 관계를 오래된 나무에 비유하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가 빠르게 자라는 어린 나무라면 50대의 관계는 천천히 뿌리를 내리는 나무입니다. 처음에는 성장이 더디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빠르게 결론을 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 자체가 50대 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젊은 시절의 화려한 사랑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지만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오래가는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면서 50대의 만남은 어느 순간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관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연애의 자연스러운 결말이 결혼이었습니다. 만나고 사귀고 결혼하는 수순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50대의 관계에서는 그 수순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집니다. 반드시 결혼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함께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결혼을 선택하더라도 그 방식이 젊은 시절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이 나이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50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느냐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50대의 새로운 인연을 만나 결혼을 선택한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결혼과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의 결혼은 서로가 서로의 전부가 되려 합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기대고 상대방이 내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50대에 시작하는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그 독립된 두 사람이 함께할 때 더 좋다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 있는 것, 그것이 50대 결혼의 본질입니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50대의 관계는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는 방식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각자의 생활 방식,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했을 때 법적인 결혼보다 이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시선이나 형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알미 50대의 관계를 더 자유롭고 솔직하게 만들어줍니다. 50대의 관계에서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단순히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옵니다. 50대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그 진정한 연결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겠다는 용기입니다.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오랜 혼자의 시간을 보냈든 그 과거가 앞으로의 인연을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준 시간이지 앞으로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가 있는 상태로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가진 채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상처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공감의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나이를 핑계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50이 넘어서 소개팅이라니 창피하다. 이 나이에 연애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들이 새로운 시작을 막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5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지금 50이라면 앞으로도 30년, 4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두려움보다 좋은 사람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더 집중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만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그 말이 진실입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나이는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50대의 로맨스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연애는 때로 사회적인 압박이나 본능적인 끌림에 의해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50대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순수한 선택입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지만 함께하는 삶이 더 좋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만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감정은 식을 수 있지만 50대의 진심에서 시작된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대의 만남은 늦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 비교해서 부족하거나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깊어진 눈으로 겪어온 상처만큼 넓어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소개팅으로 시작되든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도 누군가와 따뜻하게 함께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50대 로맨스의 출발점이고 그 출발점에 서는 것만으로도 이미 인생의 두 번째 봄은 시작된 것입니다.